네, 저희가 또 야심차게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유망주 레이더. 이충원의 유망주 레이더. 이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뉴스도 보고 있고 각 산업과 종목에 대한 얘기도 매일같이 접하고는 있는데 항상 어려운 게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갈 게 뭐야? 혹은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미리 길목 지키기로 사둘 종목이 뭐야? 일 겁니다. 그와 네. 관련해서 이제 유망주들을 레이더에 포착해서 전해주실 텐데요. 저희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종목들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는 오늘 처음이지만요. 이 어떤 종목들을 얘기 주셨었는지 뭐 대표님의 스타일을 알 수 있으니까 AS 차원에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방송을 오늘 처음 하면서 어떤 정보를 좀 많이 제공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기업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왜냐하면은 머니투데이에서도 장중에 반도체 얘기나 이런 게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기업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던 기업을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좀 시간을 좀 갖기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개장 프로그램이나 이럴 때에서는 뭐 시기에 맞게 로봇이나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실적이 잘 나오거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 레이더 유망주 레이더 시간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이제 한라캐스트를 9월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상승률이 뭐 300%가 넘어가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뉴스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보셨는지 뉴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더에 포착된 뉴스는 K라면 수출액 2조 돌파. 앞서 이제 미나 앵커가 라면 얘기, 불닭볶음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일지 이 뉴스를 픽하신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이제 주도 섹터 위주로의 쏠림 현상 가속화로 인해 양극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라면으로 잡았을 때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면 소비재 관련주들이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주들 중에 그 쏠림 현상이 해소되었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갈 것이다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이 지속되고 그거의 근거에는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논리가 이해는 되나 언제까지나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상승분이 좀 막혔을 때 그럼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방산 쪽으로 이제 갔었던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락한 섹터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재 라면 쪽이다라는 건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해서 수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나왔고, 지금은 재미가 없는 섹터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 로봇도 보면은 일전에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차례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한 몇 개월간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은 쉬어가는 과정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라면과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게 삼양식품일지, 농심일지, 오뚜기일지, 아니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자,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의 유망주 레이더, 저희와 함께하는 첫 종목은 S&D, 네, 불닭 소스 쪽이네요. 네, 일단 삼양식품, 농심 이런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뭐 그래도 종종 얘기가 나오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탐방을 다니거나 컨퍼런스콜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 원 미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스몰캡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S&D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머니투데이에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머니투데이 방송을 봐도 이렇게 S&D 같은 종목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출연하시는 전문가 분들께서도 아직은 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S&D라고 하면 불닭 소스 딱 이렇게 기억을 할 텐데 탐방 가셨을 때 그러면 S&D 어떤 강점을 확 느끼고 오신 거예요? 네, 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로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이제 불닭 소스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명한 식품 첨가물 제조 전문 업체인데 근데 이 기업을 볼 때는 이 기업만 보면 안 되고 삼양식품을 같이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발생하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결국 삼양식품과 연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던 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를 추이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구글 트렌드.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자 기준으로 5년치를 살펴봤었을 때 이게 영어로 불닭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불닭. 네. 근데 이제 이 차트를 약간 기억을 해 보시고 삼양식품을 똑같이 5개년으로 놓고 보면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 지금 그런데 이 전에 보여주셨던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지금 불닭에 대한 검색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삼양식품의 주가는 아직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이제 브리핑을 해 주셨을 때, 이제 베트남 쪽으로도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중국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또 이 회사가 베트남에도 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 증가하는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에서도 또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에 대한 보고서 제목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레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는 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매수를 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목표 주가는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제 110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수요에 그리고 그거를 2026년에 실적을 추정한 EPS에 타겟퍼를 26배를 곱해서 20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매도세만 나오고 있죠. 그 매도세가 그러면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만 돈이 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 나올 수 있지.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20%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속된 말로 표현을 맞아요.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으니까 팔고 옮기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찌 되었든 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불닭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삼양식품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본다. 제가 오늘 S&D를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총액이 2천억 부근인 회사에 대한 니즈는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삼양식품을 전 충분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낙폭이 과대하고 모멘텀이 있고 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기업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S&D이기 때문에 오늘 S&D를 준비했었던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도 충분히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이제 S&D의 이제 투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S&D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S&D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밸류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D 차트를 열어보면, 완전히 회복할 때 사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네. 이렇게 15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많이 밀렸지? 빠진 이유가 있나?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일단은 뭐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은데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소스에 대한 내재화를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재 섹터의 부진이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삼양식품이 한 600억 원을 들여서 소스 제조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은 이제 S&D를 안 봐도 되기도 할 거고, 이제 거기에 주는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악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삼양식품이 증설하면 S&D가 따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아랫단에 있는 기업이 스스로 증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쵸. 우리 삼성전자가 이런 거 할 건데 이제 아래에 있는 벤더 업체들한테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준비해 라고 하면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설을 같이 하는 결을 본다면은 그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나 이미 주가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액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환율이 너무 올라가도 안 좋은 거긴 하지만 1,400원대로 올라온 지금에서도 지금 소비재 섹터 수출 관련주들은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의 이 멀티플 디레이팅의 국면은 좀 막바지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다른 영역인데 우리가 그냥 조금은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식주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나 주는 되게 잘 바뀔 수 있는데 식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네. 바뀌어요. 제 10년째 목표가 라면 끊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라면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입맛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맞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닭 소스나 불닭볶음면이나 우리가 먹는 일반 라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필품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수요가 잠깐 감소할 수는 있어도 이 우리가 기억하는 입맛에서는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S&D는 그러면은 뭐 계속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실적이 그럼 어떤 데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보면은 저희가 올해 추정하는 실적은 매출액은 한 1,820억 원, 영업이익은 282억 원, 순이익은 한 230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주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PER이 8.2배가 좀 안 되고요. 근데 삼양식품은 15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200만 원을 제시할 때 타겟퍼를 26배를 제시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S&D를 똑같이 26배는 당연히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삼양식품의 PER이나 아니면은 이 회사의 히스토리컬 PER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14배까지는 충분히 시장에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과거에 15만 원대의 PER은 거의 20배 가까이 받았었거든요. 그럼 이 20배, 15배에서 20배를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 근거를 그럼 어디서 찾아볼래? 라고 한다면 바로 화장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섹터의 PER은 10배에서 15배였는데 미국 시장 진출한다 이러한 기조가 확산이 되었을 때 20배에서 25배까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멀티플을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소비재 섹터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부여한다라는 근거가 타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D 주가가 한 63,000원에서 거의 한 바닥을 지금 3번 정도 찍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무너진다면은 쉽지 않은 환경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긴 하지만 이런 기업이 언제든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그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PER은 8.2배인데 14배를 제시하면은 지금부터 상승력이 좀 높긴 하지만 11만 2천 원 정도를 적정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대신 방금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기술적 분석의 측면에서 많이 지지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매도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D 시장의 관심권역 밖에 있는 이 현 위치 때문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빛나는 점들이 좀 가려져 있기는 한데요. 순차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기를 유망주 레이더에 포착된 이 종목 저희도 꾸준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